시작할게. 4에서 어? 지금 나에게 중요하게 느껴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힌트가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워낙 넓게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좋고. 자, 4에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주급반 안 들고 온 사람 뭐? 수능주급반 오늘 안 들고 왔다. 오늘 수능주급반 하는지 몰라서 수능주급반 안 들고 왔다 한 사람을 free 줄게. 책을 갖고 간 사람은 책 안 갖고 간 사람은 책으로 보고. 하지만 난 책을 들고 갔는데 오늘 안 들고 왔다라고 하면 문제를 줄게. 사회상 갈게요. 그러면 너무 재밌는 질문이다. 대학을 준비하는 아니 뭐 너무 바빠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수능 주급반은 뭐 강요를 못 하겠습니다. 혼자 읽어도 뭐 괜찮으니까. 그렇다고 승대야 힘을 내. 후드를 뒤집었어.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약속과 계약의 약속의 공통점 차이점이 갑니다. 계약도 일종의 약속인데요. 일반적 약속과의 차이점이 뭐냐? 친구와 뜻이 맞아서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달라. 일반적인 약속처럼 계약도 공통점은 뭐지? 이쪽 서로의 의사 표시 합치에다가 그러면 계약의 성립이 돼. 그런데 이때의 의사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차이점이야. 법률 효과의 발생에다가 즉 친구와 영화 약속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 예를 들어주니까 독자의 이해는 확실히 법률 효과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 거야. 매매계약은 팔겠다라는 일방의 의사표시가 있고 사겠다라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는 거냐? 합치 밑줄, 성립 밑줄. 그럼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거든요. 매수인은 받는 사람입니다.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할 의무를 증가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나올 그러한 의무를 증가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해다가 이제 누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대금을 지급할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거. 잘못 읽었네.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권리. 반대로 매수인은 어떻느냐?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해주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서로가 반대되는 거지. 이런 것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이 사람은 대금을 지급할 권리를 갖게 되는 거,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 거. 양 당사자는 매도 매수인은요 서로 권리 행사하고요. 권리 행사 밑줄 서로 의무에다가 밑줄 권리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다. 끄덕끄덕. 계속 이 두 번째 문단에 이처럼에다가 세모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게? 법률 행위라고 해. 의사 표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필수적 요소가 되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면 이게 바로 뭐다?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계약은 법률 행위에 이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을 시키죠. 청구권에다가 밑줄, 의무에다가 이행 의무에다가 밑줄 하면은 무조건 권리와 의무.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 됩니다. 채권의 개념. 채권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그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청구권을 내용하는 그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뭐가 된다? 채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채권과 채무.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을 해서 채권을 소멸을 시키지. 채권 소멸에다가 밑줄 변제야. 채권과 채무, 변제라는 세 가지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문단 갈게요. 각각 을이 소유한 글이 꼭 사례를 들어준다.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각각 을이 체결을 했어. 그럼 을의 채무, 이 의무는 무엇인가?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을 하는 거야. 동산이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기 때문에 이 동산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물건을 받기도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을 했어. 돈이 있는가 봐.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를 해도 을은 인도를 해주지가 않았어. 이런 경우에 갑이 사적으로 말이야. 사적으로에다가 물리력 행사에다가 했을 형님 풀어가지고 우리 형님 그림 샀는데 왜 안 줘? 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깡패 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렇게 형님이 뭐 이렇게 하는 깡패를 푸는 건 안 되지만 강제적으로 실현을 할
뭐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사적으로 물리력 행사하지 말고 법을 통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라는 거야. 강제적 실현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게 바로 뭡니까? 물결 표시를 하실게요. 민사소속법에다가 물결 표시, 민사집행법에다가 물결 표시. 이런 절차법이 있습니다. 절차법에다가 밑줄 안 주는 사람한테 받아오는 거는 개인적인 물리력 행사는 하지 말고 절차법에 따라서 해라. 그것을 강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답은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서에다가 밑줄 개인의 사적으로 말고 판결로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하다. 공적 확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아가 법원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법원의 강제 집행 신청에다가 밑줄. 그러니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으로 실력을 행사를 하겠답니다. 물리적 실력을 행사에다가 밑줄.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서 채권의 실현이 된다. 채권의 실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절차법에 따른 소송과 강제 집행입니다. 안 줬다고 강제 집행.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을까라는 거게. 가보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에다가 밑줄. 불이 나서 그림이 다 없어졌어. 채무 이행을 불능하게 되는 이유가 화재 사고. 결국 채무는요 이행불능이 되지 않겠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행을 하라라는 판결이 나오지를 못해. 그림이 타서 없어졌으니까.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면 불타서 없는 걸 가지고 팔았던 거지. 이거 사기야. 그 계약을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야. 계약 자체가 무효에다가 밑줄. 계약 전에 그림이 소실이 된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가는 겁니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이제 누가 을이 지어야 돼.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에다가 밑줄. 그림을 소실한 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식입니까?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에다 밑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법률 효과 발생에 따라 밑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밑줄. 뭐 불탔다고 이 계약 없는 걸로 해 하고 갑이 엎을 수가 있다는 거야. 갑이 계약 해지권 행사를 합니다. 계약 해지권 행사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러면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에다가 밑줄. 이때 계약의 해제는 뭐다? 일방의 의사 표시에다가 밑줄. 쌍방이 안 해도 돼. 은행 뭐 실용도 안 써도 돼. 감만 아씨 불탔다. 정말 기분 나쁘네. 빨리 계약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라는 갑의 의사 표시만으로도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을의 승낙 자체는 없는 거 가만히 있어. 을의 승낙에 대한 이러한 법률 행위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단독 행위죠. 갑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갑은 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어떤 것이 되는데요. 아까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는 바람에 돈을 다 지급을 했다고 그랬지.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이행된 채무가 있다면 이미 이행된 것에다가 밑줄 지불한 매매의 그 금액, 기금.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알아야 되겠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뭐라고요? 원상회복 청구권에다가 밑줄.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그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권리를 뭐를 가진다? 밑줄이다. 반환해달라는 청구 권리에다가 밑줄 짝짝짝. 자, 한 번만 더 앞에 보고 오면 될까? 이 구조도 그리는 것도 쌤은 이번에 약간 느낌이 싸해. 병렬적이라든지 이런 거 천상에서도 내시고 했으니까 46페이지 맨 위로 와서 매매계약의 법률 효과에서 매도인이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되고 이거 소유권 바꿔줄게. 근데 권리는 뭐야? 나한테 돈 줘. 매수인은 뭐야? 돈을 줘야 되는 거. 채권은 그럼 권리는 뭐다? 소유권 나한테로 돌려. 얘기지. 서로에게 쌍방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기준이 아니네 오른쪽으로 실전 메모의 계약이나 서로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이 되고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약속과의 차이점. 한마디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한다. 채권은 권리, 채무는 의무. 변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 매매계약의 예시로 한번 가볼까요?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매수인 상황에서 그림 A의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고 돈을 받으면 돼. 갑은 돈을 주고 그림을 받으면 돼. 근데 을은 채무 이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이 사람이 과실로 그림을 태웠거든.
답은 근데 채무 이행을 한 것이 너무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대금 전부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채무자의 과실로 인한 계획이 불이행이 되면 채무자에게 책임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서 갑에게 계약을 해지시키는 권리가 발생이 된다. 일반적 의사 표시만으로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단독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원상 회복 청구권은요. 계약 해제 후에 이미 이행이 된 사항을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놔. 다 돌려놔, 내 돈 돌려놔. 이게 바로 뭐다? 원상 회복 청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쌤 좀 보고 하실까요? 매매계약에서 양 당사자는 무조건 채권과 채무를 가지게 된다. 그지? 딩동댕. 계약 체결 이후에 매매계약이 만약 소실이 됐으면 체결 이후에 말이야.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책임에 지게 되는 거지. 그지?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면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니까. 괜찮지? 자, 그러면 뭐 1, 2, 3번은 정말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왜 본지 다 XAB 다 따라주시고 막히는 거 있으면 이제 쌤이랑 하는 거예요. 알았죠? 3번 문제의 직렬랑 관련된 거 참으로 중요하게 느껴진다. 3번에다 별표 하나 치시고 직렬하는 개념을 하나 더 넣어서 해보자. 4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쌤을 위해서 좀 같이 해주면 되겠는데 너네랑 같이 한번 하고 나면 OSK도 연구 잘 만들어지는 기분 어떨까? 같이 해보. 다시 발갈게. 사무실에 40대 보내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47페이지에 그림이 좀 그림도 좀 잘 봐주세요. 그림이 구조화시키는 것 좀 다 지름지름하게 잘 봐주세요. 시작할게요. 사무실에 방수망이 낡아서 파손이 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에서 누가 포착할까? 이 경우에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이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쪽이죠.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에다가 의무를 진다 해서 다 언어 문제네요.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말이야.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을 하는 경우도 있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주.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말이야. 규정과 내용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긋날 때 말이야. 우선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 우선 적용에다가 밑줄 끄시고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법적 불이익에다가 밑줄 끄시고 우선 적용과 법적 불이익 이런 발생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법률의 규정과 계약 내용이 어긋날 때 생기게 되는 문제점. 현실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겪게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단 갈게요. 사적인 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간의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개인 재산, 가족 관계. 지극히 사내.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는 스스로 정하라는 겁니다. 당사자는 스스로 정할 수에다가 밑줄 끄시고 부동산에서 별점 표시해가지고 예외사항들 막 스스로 정하거든요. 매도인, 매수인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따라서에다가 결론 도출, 당사자들이 사법에 적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나는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해라 밑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고쳐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이지만 그것과 좀 어긋나는 내용의 계약을 따로 뭔가 체결을 하는가 하면 계약 내용을 우선시 적용해야 돼. 계약 내용 우선 적용해라는 줄 자기네들끼리 만든 것이 더 우선 적용이야. 이처럼 내놔가지고 일단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뭐라고 한다? 임의법규가 우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임의법규를 부동산에서 바카스를 마시면서 서로 정했다면 법률보다는 뭘로 가자는 거야? 임의법규로 가자는 거야. 사법은 원칙적인 임의법규입니다. 원칙적 임의법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임의법규 사투리가 좀 계속 나오네요.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달리 정한 게 없다면 임의법규를 정한 게 없다면 밑줄 자 원칙적 법률 규정 적용에다가 밑줄 임의법규가 우선 적용이고 그게 없다면 원칙적인 법률의 규정이다.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은 뭐였습니까? 임의법규를 고쳐라. 일반적으로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고 자자자 그러나 앞이랑 다른 이야기겠지.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인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이 되는 예외의 경우가 있대. 벌금, 과태료, 계약의 효력의 부정. 어떤 경우인지 임의로 하는 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대.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을 니네들끼리 해서는 안 돼. 우선 첫 번째 경우지. 뭐라고 그러지?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이랑 어긋날 때 있잖아. 밑줄이다. 법적 불이익에다가 밑줄. 법적 불이익만 가지게 되고 효력은 그대로 두자. 효력에다가는 뭐야?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단속법규. 한마디로 법적 불이익을 지고 계약의 효력을 유지시켜준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인중개사는 있잖아. 자기 소유의 이익을 고객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안 돼. 중개인을 꼭 껴야 돼. 그러면 이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이 돼. 너네 어긋나게 행동을 했네. 계약의 효력 자체에 대해서는 근데 허락할게.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나 고객이 체결한 매매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가 됩니다. 벌금 부과에다가 위조일 때 그렇다고 계약을 파기시키지는 않아요. 계약 자체는 유효에다가 위조이시고 이 경우에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이 되고 급부에다가 위조이시고 채무자가 해야 할 행동이 뭐다? 급부입니다. 급부.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은 정상으로 이행이 됩니다. 계약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첫 번째 단속법규를 살펴봤어요. 한편에다가 제목 단속법규 얘기 끝났으니까 이제 뭐다? 강행법규로 가겠습니다.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이랑 어긋이 날 때 법적 불이익에다가 위줄 뿐만 아니라에 더하기 효력에다가 X 급부 의무 X 급부도 할 필요가 없어.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 급부도 할 필요가 없어. 아예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어.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법규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요 상대방에게 급부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왜? 계약 내용이 자체가 무효가 되었으니까.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서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이 부당하게 얻은 부당이익에다가 동그라미 반환 요구에다가 있죠. 그게 바로 뭐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어떤 경우인지 사례를 들어볼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의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 이게 강행법규야. 따라서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의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이 됩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서 이미 동업 자금이 감됐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급부도 없고 반환하라.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강행법규에서.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이 부정이 되었을 때 계약 효력 부정 아예 없어진 거야.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대. 돈이 오고 갔을 때 그 돈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게 안 되는 경우도 있대. 뭘까? 그 행동이 위조지불 제작처럼 비도덕성에다가 위줄, 반사회성에다가 위줄, 그럼 아예 계약 자체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겨준 이익을 물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거야.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성이라.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필요하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거야. 계약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인데 왜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하면 국가 안보, 사회질서 유지, 공공의 이득 이런 거 공공공리 이걸 위해서 나라가 개입해야 돼. 이게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라 그죠? 계약의 자유를 나누는 법이니까 89페이지 첫 번째 줄이에요 여러분. 계약의 자유는 모든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내가 계약하고 싶다는데 나라가 왜 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자유는 공공의 복리, 국가의 안보, 사회적 질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 최소로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비례원칙이다. 비례원칙에 따라서 최소로 제한을 합니다.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문 구조도 좀 잘 봐주세요. 1문단, 2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법률의 규정과 계약 내용이 어긋나는데요. 이럴 때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그랬을 때 두 번째는 뭐다? 이미 법규가 설정이 되었다면 그거를 따라라. 그리고 불이익을 받게 되면서도 계약의 무효가 되는 단속법규, 계약 자체도 무효가 되는 강행법규 살펴주고 강행법규에서 또 강행법규에 예외가 있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5번째 문단. 마지막 6번째 문단은 뭐야? 최소로 제한할 때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라는 걸. 이 구조도 문제다. 왜 이번에 이렇게 나온 것 같지? 좀 찜찜해. 구조도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 자, 매우 집에 가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어. 48페이지. 이왕 한다면 한 부분을 깔끔하게 된 거다. 자, 여기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법이라고요? 지극히 기본적인 개인과 개인의 재산, 그리고 가족 관계. 여기에서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미 법규라고 하면 법률상 규정되어 있더라도 너네들끼리 별첨으로 정해진 계약이 우선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법률 규정이나 계약 내용이 어긋났을 때 계약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지라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의 내용이 따로 정해진 게 없다면 법률 규정대로 적용을 해라. 단속법규는 어떤 거였지? 너네들끼리 한 거가 없다. 계약 내용대로 가는 것이 없다. 그런데 뭐가 되는 것이다.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했을 때, 계약 내용과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법적인 불이익과 함께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급부라는 행동은 이해가 돼야 되겠지. 인정. 강행법규는 법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계약의 효력도 부정이 되고 급부의 의무도 부정이 되고 그렇지만 부당한 이득을 줬다면 그걸 반환하는 청구권을 인정해줄게. 하지만 강행법규의 예외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위조집행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작 이런 것들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서 봐요. 이런 걸 49페이지 갑니다. 비례 원칙에 따라 국가가 계약이라는 자유에 이 침해가 들어갔을 때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의 침해가 이루어져야 된다. 쌤 Q&A 갈까?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이민 급부를 이행을 했어. 강행법규이기는 한데 이민 급부를 이행을 했다. 그럼 재산적 이익을 넘겨줬다. 그럼 그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행법규에서 예외적으로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위조집회의 제작을 한다면 할 수 없어요. 단속법규와 달리 강행법규에는 아니지. 둘 다 모든 계약에서 국가가 계약이라는 거에 자유를 침하려 한다면 최소한의 침해를 해라라는 것이 비례 원칙인 거야. 4번, 5번, 6번 문제 너무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것이야. 쌤이 이거 다 반영해서 OX 퀴즈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놓을게요. 4, 5, 6, 7까지. 오케이? 4에 5번도 했다는 거죠? 강태건데. 네, 4에 5번 하고 기술에서 멈춘 거죠. 그럼 혹시 과학은 어디까지 나가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과학. 거의 이건 무조건 끝까지 가는 거니까 그 정도로 속도를 빼셨네. 11. 인명이 7까지 일본은 10까지로 줄었어요. 오케이. 일단 과학을 끝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을 잘하시네, 선생님이. 오케이. 하늘은 또 문제 좀 생각하고 문제 하나씩 넣어.